우리 조천호 교수님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세요? 제 이야기? 예, 저는 잘 들립니다. 좋습니다. 예. 예. 이게 아마 가운데 이렇게 갇혀 있, 그런 양쪽으로 갇혀 있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추미애 후보님한테 얘기할 때는 천천히 얘기하겠습니다. 네. 자, 조천호 교수님, 국립기상과학원장을 지내셨어요? 뭐 하는데요, 여기가? 날씨 예측, 그다음에 뭐 기후 이쪽에 그런 어떤 기반이 되는 연구를 하고 우리 가까이. 네, 온실가스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국가적으로 이건 감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네. 자료를 축적을 하고 분석을 하고 뭐 그러한 기관입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한테 뭐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질 이거는 어떤 면에서 우리 사회에서 뭐 기후 날씨라고 하는 게 항상 뭐 전면적인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삶에 하나의 그 사이사이에 끼어서 우리가 날씨라고 하는 정보 또 기후가 또 어떠한 상황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정보들을 계속적으로 제공을 하는 것이죠. 네. 날씨하고 기후하고 차이가 있죠? 그럼요. 네. 날씨라고 하는 거는 그날의 그 상황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그 순간순간의 상황이죠. 뭐 비가 오고 맑고 흐리고 뭐 이런 것이고 기후는 우리가 기후학 책에서는 날씨가 30년 동안 평균이 된 상황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하면 날씨는 기분이에요. 그 다음에 기후는 우리의 성품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기분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때그때 변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정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후라고 하는 건 성품이니까 이건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되죠. 사람도 확 바뀌어 버리면 너 죽을 때가 됐냐 이제 이런 소리를 듣는 거기 때문에 이건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연에는 변화가 일어나야지 정상인 것이 있고 지속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현재는 지속이 돼야 되는 기후가 변화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날씨가 지속이 돼요. 그래서 날씨가 똑같은 날씨가 계속이 된다. 뭐 첫날은 비가 내려서 좋은 날, 뭐 단비가 내렸다 하지만 그 일주일 계속 내리면 그게 바로 이제 뭐 우리 뭐 장마가 되고 홍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첫날 날씨가 맑았다, 좋다 하지만 여름철에 그런 날 일주일 계속되면 그게 폭염이 되는 것이고 그런 날이 뭐 한 달 두 달 계속된다? 그럼 거기 가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는 똑같은 게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야지 정상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짧은 질문 2개 드리고 마이크를 추미애 후보님에게 넘기겠습니다. 파란 하늘 빨간 지구 여전히 인기가 높아요. 제가 들었더니 처음에 뭐 5천 권 나갈까 그랬는데 지금 뭐 5만 권 이상 나가는 지속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근데 제목이 왜 이렇죠? 파란 하늘이라고 하는 제목은 제가 이제 한겨레 인터넷에 연재로 쓰고 있는 그 칼럼의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간 지구는 제가 경향신문에 썼던 그 칼럼의 연재 그 제목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파란 하늘을 썼던 이유는 저와 함께 사는 여인도 이 기상학과 출신인데, 예. 근데 이제 저는 기상학과를 갈 때 성적을 맞춰서 갔거든요. 근데 저와 함께 산 이 여인은 어린 시절부터 너는 왜 기상학과를 들어갔니? 했더니 어린 시절부터 자기는 파란 하늘이 좋았고 원서를 그 쓰는 순간에도 파란 하늘을 생각하면서 자기는 원서를 썼다.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그 인상적으로 굉장히 멋있게 들려서 그래서 그 파란 하늘이라는 제목을 거기다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빨간 지구는 제가 청년이었던 시절에 20대에 혼자서 이제 전국을 이렇게 좀 돌아다녔는데 제가 무안 쪽에 양파를 아마 추수한 후예요. 그런데 굉장히 그 붉은 황토가 시각적으로 굉장히 강력하더라고요. 그 당시 20대 그걸 보면서. 그 다음에 당시가 이제 80년대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아무튼 전두환 군사정권의 마지막 그 피를 흘리며 또 한거를 했던 또 그러한 또 땅이기도 하면서 그러한 것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그 붉은 그 황토가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이제 빨간 지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이거를 또 나중에 저와 함께 사는 여인이 그걸 말을 연결을 시켜서 전혀 이제 그 원래 뜻하고는 좀 다르게 빨간 지구에서 파란 하늘을 꿈꾸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나 지어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얘기를 짧게 오고 네.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역시 네. 저기 짝꿍 자랑하니까 시간을 많이 쓰. 그러네요. 예, 그런 그 비밀이 있었네요. 네. 자, 기상과 관련해서 최근에 주목받는 분야가 대기 과학이죠. 네. Atmospheric Science라고 하는데 이게 뭐 하는 연구, 뭐 하는 분야죠? 그냥 제가 대학을 입학했었을 때 그땐 기상학과라고 했는데 기상학과에서는 이제 날씨와 관련된 과학을 이제 공부를 하는 곳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기후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바다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저기 빙하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뭐 이 식물이 흡수도 하고 또 바다도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탄소 순환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비가 오고 기온이 변하면 이 생태계가 막 변해요. 막 화렵수가 침엽수로 변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태학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후와 관련된 이 지구의 모든 것을 공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기 과학입니다. 네. 어마어마하네요. 네. 자연의 성품 연구죠. 예, 우리 주미 후보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제가 요걸 보니까 되게 조 박사님이 문장력이 뛰어나시더라고요. 그 이게 제목에 막 끌리는 게 있어요. 이런 거 있어요. 기록이 한 번은 깨지면 우연이지만 매번 깨지면 변화가 된다. 네. 네. 예. 근데 저는 이제 매번 여론조사를 보게 되잖아요. 여론조사보다 우리 사회 근본 개혁, 사회 대개혁만 내가 집중하자라고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데도 잘 안 돼서 이 제목을 보고 옳지 나도 기록을 한번 깨기만 하면 그걸 우연이 아니고 매번 깨가면서 네. 변화 대세로 만들어야 되는데 라고 문득 느꼈답니다. 근데 그 교수님 책에서 이 Great Acceleration 네. 거대한 가속 예, 예. 그게 팍 꽂히더라고요. 예, 좀 예.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의 세상이 굉장히 이제 거대한 가속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1년 평균 경제 성장률이 3%인데 3%씩 23년을 성장을 하면 경제 규모가 2배가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경제 규모가 2배가 되는데 그걸 인간의 두뇌하고 인간의 근육의 힘만으로 되냐? 택도 없는 소리죠. 우리가 그만큼 더 에너지와 자원을 갖다 써야 되고 그만큼 더 온실가스, 오염먼지, 쓰레기를 내뿜어야지 그렇게 이제 경제 규모가 2배가 되거든요. 네. 자, 그런데 지구라고 하는 거는 물질적으로 한계가 있는 세상 아니에요. 유한한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이제 인간의 이러한 가속력을 더 이상 이 지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인간의 세상이 이 물질적으로 유한한 세상을 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지구가 인간에 의해서 공격을 한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식량,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거주지가 지구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바로 이러한 상황이 된다. 바로 거대한 가속 안에 이러한 네, 위험이 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네. 여기 또 제목이 지구의 위기는 인간의 위기다 이렇게 또 네.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차이나는 클래스를 제가 교수님 출연분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식량 위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기후 위기가 곧 물 부족을 초래하고 그것이 식량 위기다 이렇게 예. 쉽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방 와닿아요. 아, 기후 위기가 이게 먼 나라 문제가 네, 아니구나. 네. 예. 좀 쉽게 좀 다시 한번. 어,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제 이 기후 위기가 일어난다 하면 대부분 다 뭐 장마가 길다, 폭염이 길다, 뭐 그런 이유들을 대는데, 근데 뭐 장마가 길고 폭염이 길다라고 해서 우리가 코로나19처럼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 보고 학교로 오지 말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가게 문을 일찍 닫으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뭐 해외 여행을 못 다닌 것도 아니고 물론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우리가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사회적인 일상성, 다시 말해서 탄력성이 무너지지는 않았잖아요. 네.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폭염이 길고 무슨 뭐 장마가 길다고 무너질 나라도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허접한 나라도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이거는 이러한 물의 변화, 그 다음에 이러한 식량의 변화, 이러한 것들을 의미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찬란한 문명을 만들고 아무런 굉장히 멋진 반도체와 휴대폰을 만든다 해도 먹을 게 없으면 끝장이 나는 겁니다. 결국 오늘날 이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러한 식량의 위기성을 이야기를 해준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확 와닿죠. 왜냐하면 뭐 민주주의 위기다 그러면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 꼭 먹는 거에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기후 정의 뭐 하니까 기후에서 웬 정의를 찾아? 이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위기가 곧 식량 위기이고 식량 자급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식량 위기가 불어닥치면 누구한테 가장 직격탄일까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부터 먼저 그 피해를 입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 교수님이 쉽게 참 잘 쓰셨다 그렇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이게 5만 권 현재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10만 권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고맙습니다. 출연하셔서.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그 제럴드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지구의 종말의 미래 뭐 이런 걸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앞으로 우리 지구의 미래 30년이면 끝난다. 뭐 인류 문명의 미래겠죠. 문명의 미래가 30년이면 끝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가정이 하나가 있죠. 네. 현재의 우리의 문명을 이대로 밀고 간다면, 다시 말해서 현재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그대로 유지한다면이라고 하는 이러한 가정하에서 이제 30년 후라고 하는 그 시간 안에 네. 우리의 문명이 이제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인데요. 결국 우리가 이제 기온이 이제 상승을 하는데 그 기온이 그러니까 30년 후는 지구 평균 기온이 그러니까 산업화 이후에 2도 이상이 되는 경우를 의미를 해요. 그러면 그 2도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날씨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이 부족하고 가뭄이 들게 되고 그런 기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이 붕괴가 일어나고 빙하가 녹게 되니까 해수면이 올라와서 연안에 있는 도시들이 침수를 당하고 해안 가까이에 있는 농토들이 바닷물이 들어와서 못 쓰게 돼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는 만큼 그거를 바다가 흡수를 해요. 그러면 이게 탄산 성분이 돼서 바닷속에서 해양 생성화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해양 생태계가 붕괴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바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식량이 그만큼 줄어들고 자 그래서 우리가 2도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존의 기반이 무너져 버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데 그 2도라고 하는 게 현재 배출량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 바로 30년 후인 2050년에 바로 우리 눈앞에 보이게 네, 될 거다라고 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2050년에 이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네. 넷제로를 표방을 했지만 사실 안 지키고 있어요, 그죠? 세계 그렇죠. 여러 나라들이. 네. 그런데 국내에서도 우리가 이 탈원전에 대해서 아직도 국민 한 절반 정도는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탄소는 줄여야 되는데 원전을 왜 자꾸 줄여 나가려고 하지? 뭐 이런 의구심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짚어내 주시면. 네, 일단은 뭐 탄소를 이제 줄이기 위해 갖고 뭐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뭐 원전을 줄여야 된다.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근데 이미 이 원전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이제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위험하잖아요. 위험하고 그다음에 거기 폐기물이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먼 세대까지 그 폐기물이 그냥 전달이 되고 우리는 혜택을 통해서 누렸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 위험을 끌어안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윤리적 문제가 있었고 위험의 문제가 있었고 근데 당장 또 에너지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또 혜택의 문제가 있고요.
자, 그래서 그거는 좀 정치적인 좀 쟁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오늘날의 이 원전은 그러한 측면이 아니라 바로 비용과 혜택의 측면으로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생에너지 전환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갖고 10년 전만 해도 태양광이 가장 비싼 에너지였어요. 전 세계 차원에서. 근데 지난 10년 동안에 가격이 90%가 떨어졌습니다. 풍력은 70%가 떨어졌고, 다시 말해서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10년 전에 100원 하던 게 지금 10원하고 30원 하는 거는 재생에너지 이 분야밖에 없어요. 여기에 모든 기술 혁신과 대량 생산이 여기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이 가장 싼 에너지가 되었는데 지금도 앞으로도 더욱더 떨어질 거다라고 봐요. 자, 그런데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후쿠시마라든가 이런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부분까지 막아내려고 하면 더욱더 가격이 확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비싸요. 지금 싸다라고 하는 건 지금 돌리고 있는 걸 갖고 네. 싸다라고 하는 것이지, 만약 새롭게 진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비싸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양 수준, 뭐 미국, 서양 이런 유럽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원전을 늘리는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죠. 자, 원전을 지금 늘리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러시아, 중국, 인도, 동유럽 이런 나라들이에요.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의 경제에 그거를 맞춰서 뛰었습니까? 지금 이건 세계 경제 수준의 이러한 전환에 전혀 맞지 않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위험 혜택의 이러한 문제를 떠나갖고 시장에서조차도 이거는 가능하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 두산 중공업하고 경쟁을 해갖고 터키 원전을 수주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영국의 원전을 수주를 했어요. 터키에 2조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일본이. 그 다음에 영국에 3조 원을 투자를 해놓고 그냥 매몰 비용 처리를 해버리고 그거 짓지 않고 철수를 해버려요. 이미 이제 시장에서 매몰해버렸죠.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 그래서 실리적 측면이 훨씬 더 강력하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무리 질문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아니 되게 시원합니다. 이렇게 네. 박사님처럼 깊은 정보가 네. 국내에서는 잘 안 알려져 있잖아요. 아니, 이건 너무 흔한 정보인데 이러한 정보를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엉뚱한 그런 네, 정보를 너무 흔한 정보라 그래서 무식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죠 지금?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 말이 이상하게 돌아가네.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는 사람이라서 죄송합니다. 의도는 그건 아니었는데. 네. 자, 마무리 질문 정리해 볼까요? 네. 우리 조천호 박사님 말씀처럼 우리 사실은 이 기후 위기는 곧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온전한 미래를 열어주자 하는 것을 지금 세대가 깨닫고, 지금 세대가 이 책에 지금 세대가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바로 이거다라는 그거 참 좋았습니다. 이 제 할 일 찾았구나. 네. 이런 느낌이 있죠. 그런 그 사명감을 확 일깨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많이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무리 질문은 제가 또 한마디 꼭 공통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 박사님 정치에게 요청하는 것 짧게 한마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기후 위기라고 하는 그 위험성, 뭐 그러한 어떤 우리가 커다란 담론적인 이런 측면의 이제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게 실리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유럽 이 친구들이 재생에너지로 어느 정도 전환을 한 다음에 그냥 내두지를 않잖아요. R200 재생에너지로 그 물건 생산 안 했으면 우리 이거 받지 않아? 그 다음에 탄소 국경세, 지난주부터 우리 한국이 유럽하고 탄소 국경세 지금 회담에 지금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미 현실로 벌어지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전환을 하지를 않게 되면 지금 당장 우리가 기후 위기 이전에 우리의 이러한 경제 시스템을 유지를 하기도 어려운 그 정도로 지금 급박하게 우리의 현실로 다가왔다. 이건 정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절박하게 인식을 하고 대응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기후 위기 이전에 우리의 생존의 문제가 걸렸다. 이렇게까지 보면서 이 문제를 좀 대응해 달라라고. 고맙습니다. 박수로.